제 마음속 기저에 항상 이런 말을 품고 사는데요. 세상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의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홀라, 소비우정 마케터 노라입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켰네요. 물론 기다려주시는 분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구독자님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늦어서 죄송합니다. 변명을 조금 하자면 퍼스널 영상을 기획하다 보니까 브랜딩이 뭔지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해서 영상을 2개 제작하느라 조금 늦었어요. 우선 브랜딩도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인 브랜딩 왜 시작 안 하시나요? 경력이 짧아서? 유명한 사람만 하는 것 같아서? 퍼스널 브랜딩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자의 2가지 이유라면 저 역시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작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퍼스널 브랜딩이 어려워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배운 것들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쉬운 버전부터 심화 버전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쉽게 배울 수 있노라. 퍼스널 브랜딩이란 어떤 영역 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라만의 정의 또 나가야겠죠. 브랜딩이 일관된 아이덴티티 때려박기라면 퍼스널 브랜딩은 나만의 아이덴티티 때려박기입니다. 며칠 전에 친한 언니를 한 명 만났거든요. 이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라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현상이 돌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월급 외 소득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케터분은 이걸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스타트업 얘기를 왜 했느냐? 흔히 스타트업을 업계 최전방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자본도 별로 없고 대행을 사용하기에 규모가 크지 않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직접 다 하는 경우가 많죠. 시장이나 소비자의 반응을 가장 가까운 데서 마주보기 때문에 업계 최전방이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인즉슨 세상이 바뀌거나 근로시장이 바뀔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스타트업에 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기는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월급 외 소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예상을 합니다. 원래도 스타트업이 고용 유연성이 있는 곳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인원을 줄이는 일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평생 직업도 없고요. 이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120세 시대에 평생 고용을 보장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대기업이라는 네임밸류와 자본을 떼고 업계 최전방에 나갔을 때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더 행복하게 일을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스타트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상황을 좌절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럼 새로운 걸 도전해볼 수 있겠네? 더 즐겁게 더 많이 벌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회가 변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차피 사회는 그렇게 변할 거니까요. 그럼 회사를 자이든 타이든 나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궁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미 월급 외 소득을 만들 만한 상태를 준비해 놓았던 거죠. 요즘 제 주변에는 클래스 101이나 타링 같은 곳에서 강연을 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지인만 해도 한 5명은 있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하는 홈 트레이닝, 홈 필라테스로 인기를 얻으신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은 그런 곳에서 수입의 안정성을 찾으면서 자기 일을 도모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하다가 인지도가 좀 생기면
필라테스 강사의 경우 운동용품 사업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혹은 강연을 하셨던 분이라면 강연 쪽으로 확 빠지셔서 스타 강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월급에 소득을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콘텐츠로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현업에서 잘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띡 하고 강사로 초빙이 되거나 사람들이 막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 지인들 같은 경우만 봐도 2년에서 3년 내지 퍼스널 브랜딩을 스스로 꾸준히 하셨고 이게 아름아름 알려지면서부터 유명해진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필라테스 강사분은 정말 유튜브나 SNS 활동을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마케터분은 마케팅에 관련된 커뮤니티에 빠짐없이 나가서 현업 사람들과의 인맥을 통해 퍼스널 브랜딩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이직의 기회로도 연결되었어요. 생각보다 현업에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 기회가 생겼을 때 선택되는 건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내가 업계에서 아무리 잘한다 한들 선택당할 확률 자체가 없어요. 물론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한국이 아직까지는 약간 네임밸류가 중요한 사회이긴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퀄리티 컨트롤이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관계자가 떠올렸을 때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는 사람을 떠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럼 반대로 퍼스널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걸로 기회가 한정됩니다. 나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경력을 바탕으로 남에게 어필해서 수입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는 방법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사이드 프로젝트는 메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활동인데요. 우리에게 메인이 되는 일이 생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사이드로 하는 일은 본업이 아닌 일을 말합니다. 블로그를 개설할 수도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팀을 꾸려서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신의 옳은 취미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프로젝트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드 프로젝트는 나중에 퍼스널 브랜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신이 즐거운 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깊어질 거고 단체로 시작한다면 인맥이나 집단지성이 가져오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둘 다 좋습니다. 두 번째, 나를 알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주저하는 이유가 내 얼굴이 팔리거나 내 사생활이 드러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디자이너분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작품만 SNS에 올려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유튜버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가 내가 아닌 건 아닌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공개되는 유튜버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르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고민하자. 퍼스널 브랜딩은 나만의 아이덴티티 때려박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노라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무엇인가요? 아마 노란색일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노란색으로 도배를 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사실 노란색은 아니에요. 근데 왜 노란색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살면서 사람들한테 널 보면 노란색이 떠올라. 너 되게 활발하고 명랑하다. 굉장히 유채꽃 같은 이미지야.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와 제가 가진 퍼스널 아이덴티티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노란색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스페인어 이름이 마침 노라이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체화시키는 연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건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저만의 꿀팁은
나만의 습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노라 스팟을 정해서 제 지인들에게 그 장소를 마케팅하는데요. 한 해 내내 그 장소 곳곳이 빠삭해질 때까지 거기를 지인들을 끌고서 다닙니다. 이게 3년 정도 되니까 매년 제 지인들은 올해 노라 스팟 어디야? 나랑 꼭 같이 가자 이렇게 매년마다 말을 하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장소를 마케팅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일관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무언가가 생기고 그게 아이덴티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4번째, 당장 시작하세요. 백날 첫날 이런 유튜브 보고 해야지 다지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작게 빠르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게 빠르게 시도하고 다시 도전해서.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 근데 블로그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오늘은 블로그 이름을 정하세요. 내일은 블로그를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하는 겁니다. 퀄리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들은 그렇게 저희한테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이 퀄리티는 한 개의 과업이 끝나는 순간 가속도가 붙어서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당장 시작하시고 퀄리티 컨트롤을 같이 해 나가는 게 더 낫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특별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퍼스널 브랜딩만 궁금하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갓 2년차 마케터입니다. 물론 2년차지만 일했을 당시에는 제가 일한 연차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이전 회사가 왕복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도 매일 꿈을 꿀 때마다 일을 하는 꿈을 꿀 정도로 굉장히 행복하게 열심히 그리고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은 망가지고 회사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사회의 보상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적더라고요. 저는 소비 요정이라 많이 써야 되는데 많이 벌 수가 없으니까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결국에 내가 원하는 일을 무리 없이 해야 몸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 어떻게 무리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매일매일 피 터지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되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 스스로 믿고 있고요.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시작하셔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노라랑 같이 시작하길 잘했지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 기저에 항상 이런 말을 품고 사는데요. 세상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의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는 혼란스럽지만 우리 모두 힘내시다. 아니모! 넥스트! 노라튜브! 마케팅이 뭔데? 나만의 로고 만들기!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알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아디오스.